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요즘 따라 저는 화를 참 많이도 냈던 것 같습니다. 아무한테나 짜증내고 경계하며 믿지 못하니 주변의 지인들도 그나마 옹호해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다 떠나갔어요. 어느샌가 주위를 둘러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순식간에 외톨이가 되어버렸죠. 사건의 발단은 이러했습니다. 제가 26살이었을 당시 그저 지방에서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하여 사무나 보았습니다. 남들보다는 받는 급여가 적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위안 삼아 하루하루 서류 작성을 하며 나날을 보냈어요. 그러다 만난 동료 직원이 제 지금의 남편이었죠. 회사에서 하루에 매일 몇 번밖에 섞어보진 않았지만 그걸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어나가니 어느새 인연이란 게 싹 텄나 봅니다. 저희는 데이트 같은 건 별로 안 했습니다. 웬종일 일해도 집세 채우기 바쁜데 무슨 여유로 헛시간까지 써가며 돈을 벌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일하는 회사를 데이트 장소 삼았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저희 남편은 호남이었습니다. 워낙 얼굴도 잘생기고 성격도 시원시원해 주변 여직원들은 물론 사장님까지 자네는 한님을 한다며 보너스까지 보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저도 사실 그 얼굴을 보며 믿고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사귀기 전부터 자주 몰래 흘끼들낀 남편의 정장을 훔쳐보며 저 자신만의 취미로 삼았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만큼 저희 남편은 아이돌을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외모가 빛이 났습니다. 왜 아이돌 하지 않느냐고 여직원을 물을 때면 씩 웃으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가끔 제가 그 많은 여자들을 다 제치고 왜 자신을 신부로 골랐느냐고 물을 때면 몰라, 그냥 이라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저를 따뜻한 웃음으로 바라보면 마치 몰라, 그냥 네가 좋아서 라고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얼마 안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워낙 서로가 돈을 아낄 줄 알아서 결혼도 조촐하게 하고 주변 가까운 이웃집이나 친척만 불러서 주례를 올리고 얼른 끝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남편은 저에게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지자고. 그 돈 아끼겠다며 결혼식도 조촐하게 했던 그 구두쇠 남편이 맞나 싶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일단 돈이 엄청 많이 들 거거든요. 남편도 아마 자기 자신이 지금 돈 새는 구멍을 만들자고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도무지 무슨 속셈인지 몰랐었죠. 저는 미친 듯이 완전 거부했어요. 한마디로 결사반대했죠. 애초에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라온 저는 돈에 대한 집착이 남다르게 심해서 어렸을 때 제게 점심밥 먹을 돈을 건네주는 새엄마의 눈빛을 잊지 않고 조금 나이가 든 다음에도 돈을 쫓아 상업고등학교까지 들어갔었죠. 돈 한 푼 한 푼씩 아득바득 끌어모아서 겨우 살만해졌는데 뭐 아이를 가지겠다고? 하지만 저의 반대에도 남편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기피코야 꼭 설득시키겠다는 눈빛으로 그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죠. 그 다음날 남편은 턱이 떡 벌어질 만한 소식을 물고 왔습니다. 자신이 배우에 붙었다며 씩 웃으며 저희 집 앞에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이제 안심하고 집에만 있어. 바깥 일은 나한테 맡겨도 돈은 충분히 벌고도 남을걸? 이라며 저에게 말을 했죠. 제가 조금 고민하는 기색을 띠자 남편은 얼른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번 영화에서 잘 되면 꼭 아이를 낳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허락했습니다. 그 대신 실패하면 더 이상 애 낳는 건 꿈도 꾸지 말고 자신과 같이 직장일이나 하자며 일부러 조금 차가운 기세로 말하니까 남편은 자신만 믿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결론만 말하자면 남편이 찍었던 그 영화는 폭삭 망했습니다. 애초에 거의 아무도 보지 않았고 영화의 표지 그림부터가 엄청 구렸으니까요. 그날 저는 남편을 한껏 비웃고 나서
이제 돌아와서 네가 있을 자리에나 가라며 놀려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남편이 찍었던 영화는 갑자기 떡상하기 시작했던 거였습니다. 계속 침울해져 있었던 남편도 고개를 번쩍 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보더라고요. 남편은 저에게 예전에 했었던 약속을 이해가자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 후가 되니까 애가 제 뱃속을 빵빵하게 채워졌어요. 그렇게 몇 달 후가 되자 저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그날부터 남편의 행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 영화로 유명 스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조금의 인지도 정도는 생겼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점점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고 외박을 하고 결국에는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출산할 날은 계속 다가오는데 아이 아빠라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속이 타면서도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고 다들 쉽게 낳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임신기간은 저에게 참 고되고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출산을 2달 앞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기검진을 가게 되었고 진찰 후에 의사선생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차분한 목소리로 저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주면서 이야기 시작하셨고 결론은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심장이 멈췄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된다는 말을 몇 번 한 후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정신을 잃었다고 했고 다시 깨어났을 때는 선생님의 뱃속에서 아이를 나오게 해야 한다고 하셨을 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뱃속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말 어디서 소식을 들은 건지 뭔지 그간 얼굴도 안 보이던 남편이란 놈이 찾아왔고 애 하나조차 못 돌본 여자를 자신은 더 이상 봐주고 싶지가 않다며 이혼 통첩을 받았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보다도 슬픈 현실이 다가오자 저는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까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로 죽을 생각까지 다한 저는 옥상 위에서 신발을 벗고 뛰어내릴 준비를 했었죠. 그때 했던 생각은 지금도 아직 생각이 납니다. 지금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은 실실 웃으며 좋아할 텐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버리고 싶지 않다 였죠. 저는 곧장 계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계단 한 칸 한 칸 다시 내려갈 때마다 힘들었지만 저는 참고 버텼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의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소속되어 있던 아주 영세한 소속사였습니다. 그곳에는 마침 남편이 있었고 절 아주 불편하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며 빨리빨리 해결하고 끝내자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옆에는 배우 지망생이라는 어린 여자아이도 함께 있었죠. 그간의 세월이 얼만데 고작 얼굴이 조금 알려졌다고 저런 짓을 하나 싶어서 정말 구역질이 올라왔고 솔직히 죽이고 싶었습니다. 강한 배신감을 얻은 저는 그날로 이혼 서류를 썼고 남편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인터넷에다가 폭로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심한 말을 하며 괴롭혔는지 자신의 아이가 낙태당할 때 그의 인성이 잘 표현된 표정이 어땠는지까지 자세하게 하나둘 써내려갔죠. 물론 인증사진까지 첨부해버리자 이 게시글은 천파만파 터트려져 버렸죠. 워낙 무섭고 어두운 비극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더 열심히 소문을 퍼날랐고 그것은 더 이상 남편이 다니는 일개 회사의 전력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죠. 결국 몇 개월 후 남편은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 당시 아직도 이 거대한 논란은 쉽사리 잠재워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조금 들었지만 그 남자도 저에게서 인생과 웃음을 빼앗으려 들었으니 인과응보한 셈이라고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그때 당시 느꼈던 속 시원한 느낌은 아마 평생 간직하고 있지 않을까요? 결론만 말하자면 잘 됐습니다. 무사히 이혼을 하고 난 후에 그 남자는 제 앞에서 종적을 감췄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이혼 자금을 긁어모아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고 나중에는 다시 새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젠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은 만나지 않겠다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지켜보다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겪었던 정말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이젠 그저 예전엔 그랬었지 쯤으로 회상되는 시간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만큼 저는 고통 속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남편을 보며 새삼 내가 헛되이 살진 않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론 처음부터 이 남자를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있지만 그 일을 겪지 않았다면 저에겐 제대로 사람 보는 눈이 없었겠죠. 전 앞으로도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치열하게 일하고 치열하게 사랑하면서 말이죠.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